텍스트 셀을 하나 만드시고요. 연습, example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설계를 해주시는데 클래스 이름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그 원이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원. 자, 의미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은 두 가지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한다예요. 요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메서드는 두 개를 선언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해주는 메서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주는 메서드, 요 두 개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에서 필요한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만 알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 그쵸? 그걸 다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초기화할 때 필요한 변수는 몇 개? 두 개. 그럼 init 메서드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메서드 두 개 선언.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걸 그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도 생성해 보시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객체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서드도 호출해서 원하는 기능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두 개의 속성이 뭐냐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변수로 저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저장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넓이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그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변수들의 값을 저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underscore init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예요. 얘는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메서드들, 뭐 예를 들어서 넓이를 계산하겠다,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겠다, 이런 메서드들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단어들을 이용해서 메서드 이름을 만드셔도 되지만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함수는 다른 이름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그 이름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underscore init 그리고 underscore 밑줄 두 개 있고 init 그 다음 밑줄 두 개. 이게 함수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먼저 셀프. 이 셀프라고 하는 거는 렉탱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렉탱글 객체. 네. 자기 자신 객체. 자, 그리고 이 셀프라 그래서 그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면 셀프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도 셀프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있겠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뭐 간단하게 W하고 H라고만 변수 이름을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뭐 아니면 width 그리고 뭐 하이트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뭐 위드스가 가로 길이란 뜻이고 하이트가 높이니까 세로 길이란 뜻이겠죠. 네.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어도 되겠죠. 여기서 할 일은 셀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죠?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 위드스를 저장하고 아규먼트 위드스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규먼트 위드스를 저장하고 두 번째는 그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하이트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뒤쪽에 있는 위드스는 아규먼트 위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 넘겨진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규먼트로 넘겨진 값을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할당하겠다,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닛 함수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넓이를 계산할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으면 돼요. area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라고 쓰시면 돼요. 자, 셀프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사각형 객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와 직사각형 객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이트를 이용하려면 셀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를 쓰는 거고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셀프 점 위드스 곱하기 셀프 점 하이트 이게 넓이죠. 곱하기를 해주시면 이게 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함수가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페리미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셀프. 그래서 필요한 건 가로, 세로 더하고 2배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셀프 점 위드스 더하기 셀프 점 하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를 먼저 하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2 곱하기 위드스 더하기 2 곱하기 하이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드스 더하기 하이트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 설계는 끝난 겁니다. 클래스 설계는 끝난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시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삼각형을 한 2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가지고 넓이와 둘레 길이를 제대로 계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변수를 렉트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줄여가지고 렉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생성자를 호출한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힌트를 주죠. 뭐라고 힌트를 줘요? 이닛 함수가 호출이 될 건데 몇 개의 값이 필요하다? 위드스와 하이트라고 하는 2개의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 길이를 3이라고 할까요? 세로 길이를 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사각형을 만들겠다고 한 거냐면 약간 길쭉한 사각형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 가로 길이를 3으로 하고 세로 길이를 4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3 곱하기 4니까 12. 둘레의 길이는 3 더하기 4, 7. 여기도 3이 또 있고 여기도 4가 또 있죠? 7이 14. 얘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넓이는 12가 되면 되고요. 둘레의 길이는 14가 되면 돼요. 자, 정말 그런지 코드를 작성해 보면 렉트 1번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냥 바로 넓이만 할게요. 넓이는 하고서 누구의 넓이? 렉트 1번 직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둘레 길이 프린트 둘레 길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누구의 둘레 길이냐면 렉트 1번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죠. 실행해 볼까요? 맞죠? 넓이는 12, 둘레 길이는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렉트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렉탱글이죠. 렉탱글인데 가로 길이 좀 옆으로 길쭉한 걸 할게요. 가로 길이를 뭐 8이라고 할까요? 8이라고 하고 세로 길이를 6 이렇게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을 만든 거죠. 이런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가로 길이가 8이 되게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6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넓이는 8, 6, 48, 그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6 더하기 8이니까 14, 28이면 둘레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면 복붙점 할까요? 복사, 붙여넣기. 여기 변수 이름은 뭐라고 쓰면 돼요? 렉트 1번이 아니라 렉트 2번, 여기도 렉트 2번 이렇게 하고서 실행하시면 되죠. 맞죠? 넓이는 48, 둘레의 길이는 28. 자, 요것도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어, 넓이 계산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 거죠.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무슨 객체에서 호출한 거냐면, 렉트 1번 객체에서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자, area 함수는 여기 있어요. area 함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셀프에 전달되는 객체는 누구냐면, 요 메서드를 호출해준 렉트 1번이 되는 거예요. 렉트 1번은 가로 길이가 얼마?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얼마? 4예요. 그래서 위드스가 3인 거고요. 하이트가 4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점 위드스, 셀프점 하이트는. 밑에 있는 페리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페리미터도요. 밑에 있는 페리미터도 메서드를 호출할 때 페리미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객체에서 렉트 1번 객체에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셀프는 누구? 셀프는 렉트 1번. 렉트 1번은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서 넓이와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만약 밑에서처럼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인데 똑같은 area 함수인데 렉트 2번에서 호출했다. 렉트 2번에서 area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 셀프는 누가 되냐면 렉트 2번. 렉트 2번의 가로 길이는 8, 렉트 2번의 세로 길이는 6. 그래서 여기가 8,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페리미터도 마찬가지. 페리미터를 호출했는데 호출한 객체가 누구? 호출한 객체가 렉트 2번. 그러면 여기서 셀프는 이런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위드스는 8, 하이트는 6. 그러면 계산한 결과는 2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요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연습 문제일 거예요. 자, 세 번째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은 만들어 드릴게요. 자, 클래스인데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자,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거 주석이에요. 클래스도 이렇게 주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2차원 평면에서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2차원 평면은 좌표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좌표축이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 x축, 여기 y축. 임의의 점이 있으면 이 임의의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몇 개의 숫자만 저장하고 있으면 될까요? 두 개의 숫자만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2차원 평면상에서의 점의 좌표니까 x좌표와 y좌표 두 개만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x, y 이렇게 할까요? 2차원 평면에서의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고 그러면 init 함수는 f init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self 아규먼트가 몇 개 있으면 될까요? 두 개 있으면 돼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고요. 2차원 평면의 점의 좌표를 초기화. 이런 정도로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패스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에요. F. 첫 번째 메서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점의 좌표를 이동시켜주는 메서드로 만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 점을 다른 위치, 여기로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move. 원래 점이 여기 있었는데 그 점을 여기로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알면 이동한 결과를 알 수가 있을까요? 원래 위치에서 얼만큼 더 갔느냐. X축으로. 그죠? X축으로 얼만큼 더 갔느냐를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점에서 Y축으로 얼마만큼 더 갔느냐. 이 두 가지를 알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이동한 점의 좌표는 자, 여기를 dx만큼 움직였다라고 할게요. 여기를 dy만큼 움직였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좌표 더하기 요 크기가 dx니까 dx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y좌표는 뭐가 될까요? y 더하기 dy가 되겠죠. 맞아요? 네. 점을 이동시켜 주려면 아규먼트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원래 점의 좌표 이외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시켰는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는지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거예요. self dx dy. 자, 여기도 문서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코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점의 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dx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dy만큼 이동시키는 메소드. 이게 설명이에요. 그게 여기 조금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가 마우스로만 쓰고 있어서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런 기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능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서드. 세 번째 메서드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 메서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self라고 하고요. oth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얘는 현재 점의 위치와 다른 점 사이의 거리를 리턴하는 메서드. 이것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문이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임포트문이 필요하시냐면 import method. 요거 실행해 주시고 거리 공식은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은 제가 써드릴게요.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은 자 여기에 P1이라 첫 번째 점이 있어요.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점이 있어요. X2, Y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점 간의 거리 이게 두 점 간의 거리가 되겠죠. 이 두 점 간의 거리는 루트 x좌표끼리 빼는 거예요. x 빼기 x2 얘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는 거예요. y1 빼기 y2 얘의 제곱 이거를 전체를 루트를 해주시면 얘가 거리예요. 자,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느냐? 현재 점의 x좌표, y좌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셀프의 x좌표, y좌표 가지고 있죠. 그죠? 맞아요? 셀프가 x1, y1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셀프가. 자, 요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셀프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현재 위치 x1, y1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얻어라고 했어요. 얘를 무슨 타입으로 생각하시냐면 여기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아규먼트 얻어가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얻어라고 하는 변수도 무슨 좌표 가지고 있을까요?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셀프의 x좌표 빼기 얻어의 x좌표 제곱하면 되겠죠. 셀프의 y좌표 빼기 얻어의 y좌표 제곱하면 되겠죠. 그거를 매스 모듈에 있는 스퀘어 루트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메서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완성을 하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10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런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객체죠. 점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의 좌표가 x, y였었다면 x축으로는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y축으로는 dy라고 하는 크기만큼 이동시키는 메서드를 만들자. 메서드 이름은 move. 그리고 세 번째 메서드는 distance인데 distance는 두 점 간의 거리예요. 두 점 간의 거리는 셀프가 첫 번째 점, other가 두 번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메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패스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두 개의 변수는 셀프로 시작하는 변수를 만드시면 돼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 저장할 값은 x. 그러니까 생성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가 self.x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self.y라고 하는 변수에는 y라고 하는 값. 생성자 함수의 두 번째 아규먼트를 self.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생성자 함수가 할 일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고요. 끝이고. 그 다음에 이동시킨다. 이동시킨다는요. self.x가 있잖아요. self.x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뭘 할 거예요? 더하기 dx를 할 거예요. dx는 아규먼트로 전달받을 거예요.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시면 돼요? self.x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 코드는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elf.x 더하기 있는 dx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원했던 건 이거예요. 바뀐 점의 좌표 여기 있죠. 네. 바뀐 점의 좌표는 뭐가 되면 돼요? x 더하기 dx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x 더하기 dx가 되면 되죠. 그걸 어디에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x 좌표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y 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self.y에 더하기를 하고 나서 저장하겠다. 무엇을 더하기 하고 나서 dy를 더하기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공식입니다.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인데 거리를 계산하려면 루트가 필요하고요. 루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스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를 임포트를 했던 거고요. 매스 모듈을 임포트하지 않고 루트를 계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자, 바로 리턴할까요? 리턴하고 우리가 리턴할 거는 뭐냐면 매스.스퀘어 루트 이 결과를 리턴하시면 돼요. 자, 두 점 간의 거리 공식 루트잖아요. 루트. 이 루트를 리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루트 안에 주는 값은 뭐예요? 셀프의 x좌표, 어더의 x좌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self.x좌표 빼기 other.x좌표 여기에 뭐? 제곱이에요. 제곱. 그리고 더하기 self.y좌표 빼기 other.y좌표 여기에 제곱이에요. 이거를 루트 안에 주시면 돼요. 이 공식 그대로 쓴 거죠. 보시면 여기 루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mass.square root. 얘가 뭐예요? x좌표 빼기 x좌표 거기에 제곱을 하자.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를 빼기 한 다음에 제곱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있죠.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 빼기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메서드를 만드실 때, 제가 아까 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other라고 하는 객체는 x좌표와 y좌표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트 타입의 객체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ther에서 .x 하면 x좌표가 나오는 거고요. other.y라고 하면 y좌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문제에서 드렸던 건 아닌데 문제를 만들 때 드렸던 건 아닌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수 만들 때 함수의 아규먼트들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디폴트 아규먼트란 뭐예요? 파라미터에 미리 기본값을 설정해 두는 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x좌표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x값으로 self.x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여기에 0, 여기에 0.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들만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요만큼만 보면 이거는 함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문법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디폴트 아규먼트, variable length 아규먼트 등등등 그런 것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문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 생성자 함수도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하셨죠? 실행하셨고, 자, 첫 번째 점을 PT 1번이라고 할게요. 포인트 줄여가지고 PT 1번. 생성자 함수를 포인트 이렇게만 호출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포인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무슨 메서드가 호출이 되냐면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x좌표 기본값 0, y좌표 기본값 0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보여줘요. 포인트 오브젝트다.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는 보여주지 않고요. 포인트 오브젝트다 라고밖에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포맷 스트링을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포맷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려고요. 포인트 그 다음에 괄호하고 x좌표, y좌표 이렇게 출력을 해보려고요. 첫 번째 중괄호에는 pt1번.x 두 번째는 pt1번.y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세요. 포인트인데 x좌표 0, y좌표 0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출력을 했죠. 이게 그 f 스트링을 이용해서 x좌표 다음에 그 공백 없이 쉼표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 쓰기 전에는 공백 한 칸을 줘서 물론 공백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y좌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x좌표가 뭐래요? x좌표 0이라고 되어 있죠. y좌표 뭐래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init 함수의 init 메서드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생성자 함수도 마찬가지 일반 함수와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생성자 함수에서 아규먼트를 생성자 함수에라고 할까요? 생성자 함수에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무슨 값이 사용된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된다. 디폴트 아규먼트는 여기 있는 값들을 의미하고 싶죠.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점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PT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2번.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만드는데 호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출하실 때 순서대로 포지션, 위치대로 순서대로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호출한 건가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셀프를 제외한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구조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인 점의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코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포인트 x는 1, y는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을 뭐라고 불러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부르죠. 생성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 함수도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셔도 돼요. 둘 다 같은 결과를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점의 좌표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f스트링 사용할게요. 포인트 바로 그 다음에 x좌표는 pt 2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2번 점 x 그 다음에 중괄호 pt 2번 점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포인트인데 x좌표는 1, y좌표는 2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되셨죠? 네, 혹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일단은 생성자 init 함수만 살펴봤어요. init 함수만.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요.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축이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pt1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요. 여기 원자. 여기가 0이죠. x좌표도 0, y좌표도 0. 이게 여기 있는 점이 pt1번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생성자 호출했죠. 두 번째 생성자는 x좌표가 1.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2. 그래서 만들어진 위치가 여기. 여기 있는 점이 pt2번이에요. pt2번. 그래서 x좌표 2를 줬고요. y좌표 2를 준 거예요. 2를 준 겁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거냐 하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자,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점의 좌표를 다른 위치로 옮겨주는 메서드예요. 자, 그래서 얘를 움직일게요. 이 PT1번을 움직일게요. PT1번을 어디로 움직일 거냐 하면 여기로 움직일게요. 여기로. 이렇게.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키우면 돼요? 1만큼 키우면 되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키우면 돼요? 1만큼 키우면 되죠. 그러니까 dx는 1이 되면 되고요. dy도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가겠죠. 맞아요? 맞죠? 자,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시킬 점은 PT1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PT1번을 move 이렇게 할 건데 dx는 1, 그 다음에 dy도 1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PT1번이 어떻게 됐는지를 출력해보면 이 코드 그냥 복붙 좀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x좌표 어디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죠. y좌표 어디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PT2번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PT2번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키울게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키울게요. 그럼 요렇게 여기 있던 점을 여기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3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점의 위치에서 y축으로 1만큼 키우면 되죠. x축으로는 얼만큼 키우면 돼요? 2를 더 키우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이런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 PT 2번 점 move x축으로 얼만큼 이동시켰어요? x축으로 2만큼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y축으로는 1 이동시켰죠. 1 이동시켰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점의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어디로 바뀌었어요? 3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점 간의 거리. PT 1번, PT 2번 이렇게 되겠죠. PT 1번은 여기 있어요. PT 2번은 여기 있어요. 바뀐 점의 위치가 PT 1번은 1,1이고요. 그 다음 PT 2번은 3,3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여기 그럼 대각선의 길이. 그게 뭐냐면 루트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또 루트 3 빼기 1의 제곱인 거예요. 이거 대충만 계산해 볼게요. 2니까 2는 4. 4 더하기 4. 루트 8이네요. 그죠? 루트 8. 4, 2, 8. 2 루트 2니까 그냥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1.4니까 1.4, 2.8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점 간의 거리는 대략 2.8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자, 정말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시면 되냐 하면 PT 1번 점 distance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아규먼트 몇 개? 한 개. 그리고 여기에는 뭘 주시면 돼요? PT 2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리를 리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두 점 간의 거리예요. 프린트를 해보시면요. 거리, 거리는 이렇게 하겠죠. D를 출력해 보시면 돼요. 2.828 이 정도 나오죠. 1.414 정도가 될 거여서 루트 2가 이 정도 나오면 돼요. 수학적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동작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함수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어떻게 얘가 그 리턴 값을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코드와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이 클래스의 코드와 그 다음에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했는지를 보시면은요.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했어요. 포인트 1번 점 디스턴스 포인트 2번 이렇게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PT 1번이라고 하는 변수도 포인트 타입의 객체고요. PT 2번이라고 하는 객체도 포인트 타입의 객체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PT 1번도 포인트로 생성했고 PT 2번도 포인트로 생성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객체는 PT 1번, PT 2번은 전부 다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맞아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면은 거기서 점 x 그러면 x좌표, 점 y 그럼 y좌표가 나오죠. 그렇죠? PT 1번 점 하면 포인트 1번의 x좌표가 나오고 PT 2번 점 x 하면 포인트 2번의 x좌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누가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di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누가 호출했습니까? 누가? 포인트 1번이 distance를 호출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갔을 때 셀프가 누구예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 이해되세요? 클래스의 메서드들에서 항상 셀프가 제일 처음에 있었잖아요. 셀프의 의미는 뭐냐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를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는 포인트 1번이죠. 그럼 여기 셀프는 포인트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other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넘겨준 값이 other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 클래스의 메서드들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메서드를 pt 2번 점 distance 그리고 pt 1번 이렇게 호출했다면 이렇게 호출했다면요. 그러면은 셀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셀프는 포인트 2번. 그리고 어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규먼트가 어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여기서는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줘요. 여기서는 같은 결과를 주지만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면 포인트 1번이 셀프 그리고 포인트 2번이 어더. 네,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했으면 포인트 2번이 셀프, 포인트 1번이 어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자, 우리는 이렇게 호출했어요. 이렇게 호출했으니까 셀프.x는 포인트 1번의 x좌표. 그 다음에 셀프.y는 포인트 1번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other.x는 여기 포인트 2번이 있죠. 포인트 2번의 x좌표. 그리고 other.y는 포인트 2번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1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각각 제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루트를 해준 거예요. 전체를.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에서 셀프가 무엇이냐 그리고 아규먼트는 무엇이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셀프는 그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 예를 들어서 move를 호출할 때 포인트 1번 이렇게 포인트 1번이 move를 호출을 했죠. 포인트 1번이 move를 호출했으면 여기서 move에서 셀프는 포인트 1번.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 y좌표는 포인트 1번의 x좌표, y좌표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 2번에서 move를 호출했죠. 포인트 2번에서 move를 호출하면 똑같은 move인데 그때 셀프는 누구? 포인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좌표는 포인트 2번의 x좌표, 포인트 2번의 y좌표가 됩니다. 자, 디스턴스 마찬가지. 디스턴스를 누가 호출했어요? 포인트 1번이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 셀프는 포인트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는 여기서 전달한 아규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동작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순서들이 이렇게 돼요. 객체를 생성한다. 객체를 생성했으면 그 객체 점 하고 메서드를 호출한다. 객체 점 하고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스트 사용할 때도 보세요. 뭐 array라고 할까요? 리스트를 먼저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변수에서 append 하고 메서드 호출하죠. 메서드 호출할 때 어떤 값을 주죠. 그렇죠? 뭐 삭제할 수도 있죠. array 점 pop 이런 거 있었죠. 꺼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append는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append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pop은 원소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pop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rray 2가 있어요. 얘는 원소의 두 개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append 메서드인데 똑같은 아규먼트를 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의 append 메서드는 얘가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는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객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append가 돼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하면서 이런 함수들을 이미 사용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서드와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클래스 네, 죄송해요. 메서드와 함수의 차이점은 클래스 안에서 만든 함수를 메서드라고 특별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클래스와 상관없이 만드는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만 하는 거고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서드는 함수인 거는 맞죠. 메서드는 함수는 맞아요. 근데 메서드는 특별하게 항상 셀프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가져요. 셀프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주어 누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포인트 1번이 움직인다. 포인트 2번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브를 호출하는 객체가 있을 거고 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셀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아닌 것들도 있긴 있어요.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들은 이렇게 셀프가 첫 번째로 와요. 셀프. 그리고 그 셀프의 의미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셀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수업을 마치기 전에 그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저희가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할 건데 이닛이라고 하는 것도 매직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죠. 얘는 언제 호출돼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이닛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긴 했지만 얘를 강제로 호출했던 적은 없죠. 다른 메서드는 우리가 호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직접 호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요. 위쪽에 렉탱글도 마찬가지예요. 렉탱글도 에리어나 페리미터 같으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호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닛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닛은 계속 만들었지만 이닛을 직접 호출한 적은 없어요. 언제 얘는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요렇게 생성자로 호출하면 이 생성자로 호출하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서드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직 메서드들은 항상 이름이 언더스코어 2개, 밑줄 2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밑줄 2개로 끝나요. 그래서 항상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항상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약속되어져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 있어요. 약속되어져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 자, 그 중에서 init은 생성자이고요. 생성자이고 어, 굉장히 편리한 메서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자, 여러분들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고 출력하려고 하니까 뭐라고만 출력을 해요? 그냥 포인트 오브젝트다 이렇게만 출력을 하죠. 그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나 y좌표를 따로 따로 출력을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요? 복붙했죠. 1번 객체 만든 다음에 출력하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변수 이름만 포인트 1번에서 포인트 2번으로 바꿨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프린트 함수가 이런 내용으로 직접 프린트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쯤에다 만들게요. 중간에다 만들게요. 제가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고요.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면 이렇게 힌트를 줘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로 만드시면 돼요. 다 안 보이는군요. 네. str이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str. 아규먼트는 셀프 하나만. 얘는 다른 아규먼트는 없어요. 자, 리턴은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의 이름은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는 str. 끝날 때도 언더스코어 두 개. 아규먼트는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는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출할 때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어요. 자, 리턴하는 스트링도 f 스트링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f 스트링. 포맷 스트링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포인트 x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는 self.x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self.y라고 쓸 거예요. 자, 이런 형식의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인트 x는 0, 쉼표 y는 0.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포인트 x는 1, y는 2. 이런 형식의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str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클래스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요. 밑에 우리 포인트 1번 만들었던 거 있죠? 그 셀도 다시 한번 실행하세요.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출력문이 바뀌었죠.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포인트 2번 어떨까요? 포인트 2번은 이렇게만 출력했죠. 이렇게만 출력했는데 여기도 프린트 pt 2번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똑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됐죠. 여기 출력된 형식, 여기 출력된 형식. 요걸로 출력한 거예요. 요걸로. 문자열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프린트문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만 출력하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매직 메서드는 프린트 함수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init은 init은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매직 메서드고요. str은 언더스코어 str 언더스코어 얘는 프린트 함수가 객체를 출력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메서드예요. 만약에 스트링 함수를 만들지 않으면 이 str 함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프린트 함수는요 무슨 오브젝트 0x 1, 2, 3, 4, 5, 6, 7, 8과 같은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여기서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객체를 출력하게 되고요. 만약에 클래스 안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다. str 언더스코어 함수를 선언하면 프린트 함수는 str 함수가 리턴하는 이 함수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줍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두 줄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작성 다 되셨죠? 자, str 아까 우리 처음에는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선언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셀을 실행할게요. 자, 여기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했어요? 출력할 때 이게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왔죠. 그쵸? 아, 여기 at이라고 하는 게 더 있군요. 이런 형식으로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을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프린트 함수는 이 객체를 출력할 때 객체가 무슨 클래스 객체인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 0x 76 7d 522 이런 식으로 어떤 알 수 없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객체를 출력을 해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다시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서 똑같은 코드, 밑에 있는 똑같은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출력된 모습이 다르죠. 어떻게 출력을 했어요? 스트링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예요. 리턴해주는 문자열 형식으로 그대로 출력을 했죠. 그래서 얘를 매직 메서드,
그 마법과 같은 메서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법 메서드냐면 우리가 직접 호출한 건 아니지만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호출하는 그런 메서드들인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파이썬이 직접 호출해주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건 아니지만 마법처럼 실행이 됐다라고 해서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트링 함수를 만들지 않았을 때 프린트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저기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스트링 함수를 만들게 되면 얘가 문자열을 리턴해야 돼요. 얘는 다른 거 리턴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문자열만 리턴하셔야 돼요. 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프린트 함수예요. 스트링 함수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프린트 함수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붙하면서 사용하는 코드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런 코드는 다 이제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냥 포인트 2번은 x좌표 1, y좌표 2다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 대신에 그냥 프린트 pt 1번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PT 아까 PT 1번이 원점이었잖아요. 원점이었는데 x좌표로 1만큼 y좌표로 1만큼 이동시키면 포인트 1번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그냥 프린트하고 PT 2번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뭐 거리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출력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x좌표는 얼마, y좌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 1번, 프린트 2번 이런 식으로만 프린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링 메서드를 만드시는 목적. 물론 모든 클래스가 스트링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메서드가 스트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얘를 만들어주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동으로 호출되니까 마법 메서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메서드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스트링 메서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는 람다 표현식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었고요. 오늘 그다음에 오후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클래스를 설계하는 방법,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객체, 그리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한 거다. 이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함수가 이용할 수가 있다. 메서드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